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이 부회장은 정말 죄송하다며 국민의 걱정과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히고 바로 자택이 아닌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언론들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13kg가 빠졌다고. 그 저런 많이 어쩌나 빠졌다고. 어쩜 좋아. 아니,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다고. 가석방을 했는데 안 오를까라고 봤더니 가석방은 됐지만 사면이 안 됐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 위에 있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리스크는 사실상 어떤 이재용 사면과 경제지가 바라는 것은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어요. 진짜 이번 주, 지난주 통틀어서 이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그렇죠. 부회장 예, 가석방. 맞습니다. 예. 예. 언론들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13kg가 빠졌다고. 그 저런 많이 어쩌나 빠졌다고. 어쩜 좋아. 아니,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다고. 뭐 선풍기는 잘 나옵니다. 아무튼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뭐 이 기사들은 뭐 주가도 막 오르고 한국 경제가 막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기사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정말 그런 걸까 의문이 생겼어요. 특히 이 뭐 서울경제 기사 이재용 가석방 효과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10만 전자 갑니까? 그 가석방 직전이 한 8만 전자였어요. 이재용 가석방 이후에 요즘에 6만 전자가 갈까 말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7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가석방 된 날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매일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죠? 오히려 그러면 가석방된 게 더 악영향을 미친 건가요? 삼성전자만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뭐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요즘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언제까지 좋을 것인가라는 것이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반도체 이 주식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재용이 가석방이 된 거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올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팩트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재용만 풀어지면 삼성전자 주식이 하늘 높게 날아갈 거다라고 예측했던 그런 경제지들의 예측은 다 틀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틀렸으면 사실 좀 이렇게 뭔가 좀 부끄럽고 할 말 없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가석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더한 걸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지를 보니까 왜 가석방을 했는데 안 오를까라고 봤더니 가석방은 됐지만 사면이 안 됐다. 그래서 안 오르는 거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는 제일 황당했던 것은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더라. 우리 모두가 가석방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불경하게도 가석방을 했는데 박수를 안 쳐주는 세력이 있더라.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제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축하를 해주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축하를 안 해줘서.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 13일자 사설인데 이재용을 보호관찰 덫에서 풀어주라고. 보호관찰이 뭐죠?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가석방 상태로는 온전한 경영 행보가 어렵다고 걱정을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면시켜주고 이렇게 뭐 가석방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완전 풀어주면 진짜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가석방이 오히려 오너 리스크를 더 증가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아주 뭐 기술력도 높고. 그런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남북 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너 리스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예측된 대로 이게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일까요?
총수가 일을 쳐서? 그렇죠. 예, 총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손해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결정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것이 저는 이 오너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이 피해를 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이게 시장 참여자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삼성물산이 피해가 가는 일을 했을까요?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재용.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이재용 씨가 이 가석방 된 거가 뭐 오히려 오너 리스크를 증진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마다 열심히 일할 텐데 네. 문제는 네. 경영 능력이 있냐, 경영 성과를 보여준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아버지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평가가 있어요. 뭐 네.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다 있는데 최소한 이건희 회장은 경영 능력은 있다. 뭐 이건희 회장의 경영 능력은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을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삼성그룹을 뭐 10년 넘게 봤던 사람인데 뭐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일한 성과가 예전에 이삼성이라는 그 삼성 계열사를 이재용 씨가 네. 처음으로 경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삼성이 뭐 언제냐면 예전에 인터넷 그 닷컴 한참 버블 있을 때 이재용 씨가 드디어 자신이 경영하는 삼성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한 것이 이삼성이었는데요. 이삼성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다 망했죠. 근데 다 망했지만 이재용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영 능력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한테? 네, 맞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곧 망할 이재용의 이 삼성을 전부 다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는 손해를 안 보고 이 이재용 씨의 지분을 인수한 그런 삼성 계열사들이 손해를 봤는데요. 이게 당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용 씨가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기법이 아버지 회사한테 망할 기업을 파는 거냐라는 식의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말고는 이재용 씨의 경영 능력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실제로는 정말 0이네요.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게 0이네요. 아직까지는 뭐 성과가 없습니다. 경영 성과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8만에서 지금 더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도 모르고요. 근데 문제는 네네. 이재용 씨라고 알까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최고 기업이었잖아요. 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오. 대만의 TSMC가 주가 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었고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와, 정말.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앞섰는데 이 TSMC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SMC의 슬로건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쟁하지 않는다고? 네.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데 네. 경쟁하지 않는 반도체 회사라는 건 뭔 소리냐면은 네. 나는 설계하지 않고 그냥 설계 업체가 나한테 제작을 맡기면 나는 그냥 맡긴 대로 그냥 만들어만 주겠다. 나는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 회사가 TSMC에 이 제작을 맡기면은 기술 유출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작만 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반도체 설계 업체가 있어요. 내가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한테 제작을 맡길까, TSMC에 제작을 맡길까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데 TSMC에 맡기는 회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에 맡기면은 나의 설계 기술이 삼성전자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제작도 하지만 설계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맡기기는 아무래도 좀 찜찜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제작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쉬운 아이디어를 왜 삼성전자는 안 하고 있어요? 몰라서? 저 하나가 아는 거는 삼성전자가 몰라서 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마도 삼성전자도 아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분사를 해서 설계업체와 제작 업체를 나눈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분사를 해봤자 무늬만 분사하지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썸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썸원이 누구겠습니까?
이재용. 당연히 이재용 씨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이 분화된 세상에서 이런 선단식 경영을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기업 발전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한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쪼개는 척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삼성그룹의 많은 법인들이 자신 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라는 리스크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이 경제지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얼른 사면해야 된다, 가석방 해야 된다, 왜 이런 왜 있었을까? 그러냐면요, 경제지가 경제를 위하는 신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나는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주의가 중요하다,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어떤 이재용 사면과 경제지가 바라는 것은 시장이 건전해지고 시장의 발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루고 있는 아주 원 오브 댐인 기업 또는 기업에 있는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을 보면은 아직도 시장과 기업과 이 기업 총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반시장적인 시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겠죠? 이게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그냥 뭐 광고를 이게 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라는 추상명사보다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어떤 뭐 총수의 눈치를 본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건 뭐 주가는 그렇다지만 나와서 뭐 사회공헌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던데 글쎄 어찌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뭐 안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수척하게 나오셔가지고 뭐 많이들 걱정을 하시던데 부디 뭐라도 하나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잘 돼야죠. 네, 뭐 어쨌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며 네. 어쨌든 오늘 그 이재용 걱정하는 뉴스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과 연예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재벌 걱정과 연예 걱정하느니 그냥 내 걱정을 하자. 우리 걱정을 하자. 맞아요. 내 걱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